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시스의 암 예측 클리닉, 암 정보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된 KBS 탤런트 김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자리에는 그냥 엄청난 분을 한 분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우리 유니스트 생명과학부의 우리 박종화 교수님을 모시고 게놈 프로젝트의 현재와 미래, 또 게놈의 지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 또 희귀질환 치료 등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종화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종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니스트의 박종화입니다. 저는 일반인들한테 생소한 게놈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고, 네. 암과 노화에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화 교수님은요, 게놈 전문 연구자이십니다. 2008년도에 최초 한국인 게놈 분석을 시작으로 호랑이, 고래, 황금박쥐, 야생콩 등 다양한 동식물 게놈을 해독하셨습니다. 맞죠? 예. 네. 2015년에는 10월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팀과 함께 4,500년 전 아프리카인 게놈을 해독한 논문이 세계 3대 학술지 우리 사이언스에 실렸고, 2017년 2월에는 7,700년 전 아시아 고대인 게놈을 국제연구진과 세계 최초로 해독해 주목받았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우리가 아는 그 유전자와 게놈이 좀 다른 걸까요? 예, 다릅니다. 여러분들 몸속에는 유전자가 네네. 세포들의 기능이나 장기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것들이 세포, 그 다음에 번식, 그 다음에 노화, 암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의 총합을 게놈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게놈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 함부르크 쪽에서 그 역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게놈이란 말은 네. 독일 말이라서 네네. 우리나라 말로도 영어에서는 지놈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지놈? 예, 지놈이었는데, 네. 이제 보통 그렇게도 많이 읽지만 네. 표준어는 게놈이고요. 네네. 이 게놈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아까 유전자 단위, 네네. 포함해서도 그다음에 단백질, RNA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게놈, 유전자는 보통 DNA로 되어 있는데, 게놈은 RNA로 되어 있습니다. RNA. 예. 네. 그래서 DNA, RNA로 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게놈이 RNA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게놈은 유전자보다는 훨씬 큰 범위의 네네. 인간의 생로병사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총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갖고 진행하시는 그 게놈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게놈 프로젝트가 뭘까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인간이나 생명체가 갖고 있는 모든 RNA든 DNA든 네네. 이 유전자 정보를 전부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게놈 사업이라 그러면 5천만 명 한국인의 모든 게놈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해석을 해서 왜 어떤 사람은 아픈지, 왜 어떤 사람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지를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해서 표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는 클리닉이라든지 병원이나 네. 아니면 연구자들이 심지어는 예측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게 진짜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는 달에 착륙한 것보다도 네. 더 위대한 프로젝트가 게놈 프로젝트다 해서 2000년도 초반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2000년도 초반에. 예. 그래서 빌 클린턴하고 토니 네. 블레어 수상이 공동으로 선언을 했고, 네. 그때 생명체 설계도, 인간의 설계도가 드디어 나왔다. 이제 드디어 인간이 신의 영역을 들어섰다. 예. 라는 이제 선언을 할 정도로 게놈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에 중요한 네. 과학기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 26일에 그 교수님께서 울산에서 게놈 10,000명 프로젝트 완료 선언을 하셨던 거를 제가 정보를 딱 입수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10,000명 프로젝트? 세계 최초로 한국 사람의 10,000명의 게놈을 완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독이라 하면 네, 그 완독. 일부를 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몇 개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시작 1번부터 60억 쌍인데 60억 가지의 전체 서열의 대부분은 이제 각 사람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명 정도, 반 정도는 건강한 사람이고 네, 네. 한 반 정도는 병이 있는 심장병이나 암이나 이런 병이 있는 희귀질환이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최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게놈을 다 읽고 많은 임상 정보를 같이 합쳐서 네. 질병을 예측하는 데 쓰이거나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거나 노화를 막는 데 쓰는 이런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면에서는 울산시와 네. 과기부, 유니스가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님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 예. 큰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10,000명씩만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로 네. 국가에서 정부에서 100만 명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각 지역별로 뭐 몇만 명씩,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질병별로 네. 희귀질환 뭐 몇만 명. 그래서 총 지금 예상으로는 한 희귀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그 걸리시는 분들 50만 명. 네.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걸 하고 또 나머지는 일반인도 해서 한마디로 한국인의 모든 건강한 상태와 병들어 있는 상태를 게놈을 통해서 표를 만드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덜 아프고 오래 사는 이제 무병장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의료비도 많이 다운시키는 네. 그런 걸 정부가 지금 100만 명 게놈 사업이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그 게놈 지도가 완성되면은 그 인간 각자의 질병을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독특한 유전자 변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태어난 그 변이들이 질병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병에 잘 걸리고 당뇨에 잘 걸리고 암에 잘 걸리고 이게 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병들의 자기의 유전자 타입 형이 있고 게놈 타입이죠. 어떻게 보면 게놈 체질이라고 합니다. 게놈 체질이 있고 그 게놈 체질을 방대한 5천만 명의 한국 사람의 데이터를 아까 울산 10,000명 그렇죠. 경험에서 네. 합쳐서 이제 어떻게든 계산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써서 주로 이제 인공지능을 씁니다. AI 써서 계산을 해서 네.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도가 높은지 심지어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망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20대들도 젊은 아이들도 그런 내가 어떤 예측을 하고 몸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게놈 방식에 의해서 그럼 잘 이렇게 그 확인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꼭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20대, 30대, 40대 그게 다 이제 축적된 그렇죠. 결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네.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도 있고 예. 뭐 자기한테 맞는 약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에 100이 있으면 30개만 이게 각 체질에 맞습니다. 내가 내 병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원래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걸 못 해오다가 게놈이 남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돈 많이 이렇게 그냥 열심히 벌어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누리시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태어난 가족력이 뭐 유전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일했던 순간보다는 상황이 안 좋은 시간들이 더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한테 가장 또 절실하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저는 앞으로 한 20, 30년 있으면 노화가 멈춰지고 그 전에 암이 중독됐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노화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 반드시 옵니다. 올 수밖에 오.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노화든 암이든 다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도구들이 이제 약이라든지 뭐 네네.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건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컨트롤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지인들 분에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네네. 사고로 죽지만 말고 병으로 죽지 말고 앞으로 2, 30년 견디시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받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한 2, 30년 더 서브를 하시면 네. 진짜 뭐 더 한 50년, 100년 더 살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말을 네.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수님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젊어 보시고 어떻게 저랑 좀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 완전히 동안이신데 이미 벌써 실험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이제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네. 데이비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영양제를 먹고 연구를 하죠. 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게 이제 자기들이 그런 걸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암하고 노화가 제일 관심 있는 연구 분야인데 노화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자외선을 조심해야 되고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항산화제를 복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진짜요? 그 당시에 이제 항산화제가 사람들이 뭔지도 몰랐을 텐데 실제로 이게 비타민이 같은 거. 저는 지금 비타민은 저는 아마 거의 뭐 3, 40년 동안 지금 먹고 있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잘 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게 이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개개인이 자신이 어떤 게놈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그거를 줘야 된다. 그게 게놈을 하는 이유는 게놈 자체의 연구도 재밌지만 그 게놈에 맞는 아까 이 다양한 뭐 치료제나 영양제로다가 적용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노화라든지 질병이 덜 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암 유전자는 어떤 것이고 그 암을 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기준점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암 유전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이게 뭐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암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죠. 그런 유전자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2만 몇천 개의 유전자, 그게 다 합쳐서 그걸 게놈이라고 하는데 게놈 안에는 암 유전자는 전혀 없고 단지 암과 관련이 많은 유전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유전자 중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주로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가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기면 암에 걸리고 해서 암 유전자는 없고 뭐 다른 뭐 당뇨 유전자라든가 심장병 유전자 이런 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유전자들이 세포나 그다음에 뭐 장기나 이런 거를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제 태어났을 때 발생을 하죠. 암 예측은 어떻게 알 수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암과 관련된 유전자 수천 개인데요. 이 수천 개의 유전자들을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합니다.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 아니면 100세가 돼도 암이 하나도 없는 분들, 갖고 와서 100세 뭐 유전자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갖고 와서 컴퓨터를 가지고 아까 게놈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게놈 분석하면 줄을 두 개의 나래를 세워가지고 그 차이점을 정밀하게 컴퓨터로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각각 차이 나는 이거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췌장암이 이어졌는지 위암이 이어졌는지가 다 표가 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마커라고 그러고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표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암 유전자는 없지만 암 지표는 있습니다. 유전자는 없지만 암 지표는 있다. 지표는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갖고 있고 그럼 그 지표들을 가가지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지표들을 보니 이분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구나. 안젤리나 졸리는 난소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4%라고 그냥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적인 계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정밀한 계산에 의해서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교수님, 그럼 제가 질문 또 한 가지 드리는데 인간 게놈 연구로 맞춤형의 암 치료가 가능하는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암은 게놈병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암은 게놈병. 예를 들면 뭐 세상에 다양한 병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병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으니까. 그다음에 배탈나는 거는 그것도 감염병입니다. 박테리아가. 그래 폐병 이거는 이제 호흡기 질환에
어떤 병인 이거는 개놈병이라고 보통 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암은 개놈병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다양한 게 이게 망가지는 것 중에 암은 개놈이 망가져야만 반드시 생깁니다. 아, 오로지 개놈이 망가지지 않으면 암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암이 개놈병이기 때문에 이 개놈에서 생기는 뭐 망가지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다 읽어 들어가지고 맞춤으로 각각의 그래서 누구든지 암에 걸리면 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뭐 네. 지난 한 10년인가 뭐 5년부터는 암에 걸리시면 무조건 개놈 검사를 합니다. 아, 다 읽어 드립니다. 일단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만 있으면 결국에는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국가가 돈 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한 국가가 한 50% 이제 대주고 했는데 결국 암에 걸리면 모든 자신의 유전자를 다 파악을 해서 어떤 암인지를 정밀하게 맞춤으로 파악을 하는 단계가 먼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암의 지표 네. 이게 암의 유전자라기보다 암의 지표입니다. 바이오마커 이 지표를 가지고 와서 네. 계산을 해서 도대체 무슨 타입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암은 그 항암 그 치료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필요합니다. 암은 개놈병인데 이거 치료하려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개놈 자체가 워낙 이 생명체의 핵심인데 이게 망가졌는데 이걸다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수술해서 드러내기도 어렵고 이걸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팔다리에 무슨 뭐 종양이 아니면 종기가 생기면 종기는 떼면 되고 그렇죠. 다리가 부러지면 뭐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개놈이 망가져 버리면 한마디로 우리 존재 자체가 망가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존재가 아예 없어지거나 다른 걸로 변해버리는 건데 네. 이거를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놈을 통해서 암을 파악을 하고 어떤 암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암 치료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럼 항암 치료할 때는 요 개놈에 맞춰서 맞춤으로 해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암이 다 죽는 전방위적으로 다 이게 죽이는 그런 항암제가 있습니다. 오. 1세대 항암제. 그런 걸 근데 그건 굉장히 독합니다. 그럼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맞아요. 치료하고 뭐 그냥 싹 그냥 뭐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힘들고. 힘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암을 다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몸도 괴롭히는 거죠. 다 음. 괴롭히는 걸 해서 좀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으로 어떤 암인지 개념을 봐서 추적을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면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어머님 면역이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우리가 이게 때려 죽이는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 때려 죽이는 방법 재밌는데요. 그게? 또 다른 방법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서 아예 얘가 자라지도 못하게 네. 이제 억눌러서 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 세포는 워낙 똑똑해서 네. 이 암인지 아닌지를 풍간해서 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지가 알아서 찾아먹는. 근데 이 찾아가는 그 길, 네. 이 방법도 개놈 기술로 또 알려줍니다. 아. 예. 완전히 개놈이 무슨 모든 내비게이션이랑 마찬가지네요. 다 찾아주네요, 그냥.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놈 사업을 아까 프로젝트 물어보시는데 네네. 네. 개놈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암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암 지도가 있으니 암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오. 최단 거리로 가서 딱 이렇게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렸는데 네. 암 내비게이션. 네. 그러니까 암을 죽이는데 필요한 이 내비 네. 기능을 잘 해주는데 그 지도가 필요하고 그 그렇죠. 지도가 바로 개놈입니다. 개놈. 개놈 지도입니다. 그럼 그 인간 그 게놈 지도가 인간 게놈 지도가 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그 인간 개놈 지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는 정상인. 그러니까 암 정상. 아주 정상이고 암에도 안 걸린 그냥 표준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수도 없는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병 걸린 개놈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개놈 지도는 이 정상과 비정상을 잘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개놈 기술이 암이든 뭐 노화든 아까 면역이든의 핵심되는 기초고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면역으로 하든지 아까 표적 항암제를 하든지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네. 공격을 하는 걸 하든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약간 한방 비슷하게 동양의학 비슷하게 가서 이거를 미리 아예 이제 영양제든지 사실 한방 이런 천연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에 우리 몸의 면역도 보양시켜주고 바이러스 이렇게 억제시키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그 바이오마커와 정밀의학 그 이용해 그 암 치료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바이오마크는 많이 바이오마크. 모아야 되고요.
암의 지표는 있다고 해요. 아, 지표. 그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예, 예. 그 생체 지표라고 해요. 아, 생체 지표. 예. 지표. 예, 지표. 그래서 첫 번째 지표를 많이 모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게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명 게놈 사업을 한 게 그 지표들을 모으는 거고. 옛날에는 이 정밀하지 않다 이 말은 약을 쳐도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주는 이제 아까 막 1세대 때리서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밀한 건 지표를 알고 정확하게 맞춤으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주겠다는 거.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 지표와 정밀학은 같이 가는 거고 네. 이 정밀의학은 이제 뭐 이름이 정밀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그게 의학입니다. 그러면은 그 극노화 치료 아까도 뭐 연중에 말씀하셨는데 극노화 치료는 현재 그 어디까지 왔다라고 우리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극노화 치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는 정복된다. 노화는 정복된다. 예, 그게 이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지만 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극노화라는 말은 항노화, 노화를 늦추고 네.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는 뭐 네. 화장품 바르고 뭐 영양제 먹고 하는 게 항노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항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노화라고 해서 노화를 실질적으로 아예 정지를 시켜서 네. 뭐 50대에서 더 이상 늙지 않게 하는 기술, 네. 그 정노화. 그 다음에 영노화라고 해서 아예 이거를 회춘시키는 거꾸로 가는 이 세 개를 합친 말입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이제 노화 전체를 다 극복한다. 그래서 극노화 이 세 개를 합친 말인데 지금 실제로 극노화 기술에서 아까 항노화, 정노화, 영노화 이 세 개의 각각의 기술은 과학적 기술 이미 다 있습니다. 검증이 돼 있고. 예. 네, 네. 검증이 돼 있고 논문이 나와 있고. 네. 그러면 항암 치료하고 극노화하고는 뭐 어떤 게 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완전히 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가요? 예, 완전히 기작도 다르고 다른데 대신 극노화를 하려면 이 항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기작은 매우 다르지만 이 두 개를 같이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도 포함해서 암과 노화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게 재밌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안에 공통점이 접점이 있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건 저 개인적인 질문일지 모르지만은 50대 중반 또 60대 중반 뭐 생로병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비결은 누구나 다 이 인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방법으로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이 개념 방식이 이게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건 서로 투자할 것 같은데 곧 그날이 올 것 같은데 언제라고 보세요, 교수님 그런 부분이? 저는 암 정복은 소위 말하는 정복이라는 말이 좀 과장된 말입니다만 암을 잘 치료하고 조기에 잘 해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5년 정도. 저는 사실 이제 짧게는 거의 뭐 한 3년, 4년 정도만 해도 이미 사실 이미 암 치료 수준이 워낙 좋아졌습니다. 한국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치료의 어떤 그 성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암 치료는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암은 뭐 별거 아니야 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 한 3, 4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면역 항암제 때문에. 그 다음에 노화는 제 생각에 앞으로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화는? 그래서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자기 게놈도 알고 자기 몸을 잘 알면서 맞춤으로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안 잃는 굉장히 이렇게 노화의 부작용이 없는 상태로 가는 때까지 한 20년 정도 있으면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거기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진짜 그야말로 이게 노화가 이제 치료가 되는 한 30년 바라보고. 암에 보면은 예전에는 예전 분들 조금 아프시다라고 하면은 암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계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알게 되고 암 치료도 많이 이제 극복하게 되고 또 변형돼서 치료가 이제 완치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췌장암과 폐암은 아직까지는 이게 소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데 그거 역시조차도 개놈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알고 있으면 그 지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다 고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일런트 캔서, 사일런트 뭐 이런 이제 말이 없는 암들, 네네네. 그냥 알게 모르게 오는 암들은 왜 우리가 알게 모르냐면 이제 우리가 고통을 잘 못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아는 방법이 액체 생검이라고 그래서 피만 뽑으면 아, 피만 뽑으면. 왜냐 암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암세포 이게 새끼들이 네네.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다 잡아먹고 막 처리를 하고 있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리면 뭐 간암이든 네. 이런 게 걸리면 피 속에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다가 빨리 잡아내버리면 조기에 발견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조기 암 진단이 되면 치료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암을 다가 잘 치료해서라기보다 조기에 잘 잡아내서 암 사망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그러니까 먼저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 잡아내려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 게놈이 또 필요해요. 네. 그럼 게놈에서 나온 그 암 지표, 네. 그 지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이제 그 바이오벤처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 지표를 잘 잡아내고 그거를 가지고 예측을 잘 하는 거. 그래서 췌장암, 간암, 아까 폐암 같은 것도 당연히 조기에 발견이 돼서 조기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되는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이 세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머지않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머지않아서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제가 오늘 밤새도록 교수님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밤새도록 제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차츰차츰 얘기를 듣기로 하고 오늘 교수님의 좋은 그 개론 방식에 대한 암 예측 부분을 좀 제가 너무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몰랐던 이 게놈에 대한 이런 암 예측 극노화 방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좋은 생각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다음 시간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또 우리 교수님이죠. 박정화 교수님, 울산과학기술원의 우리 유니스트 생명과학부에 계신 우리 박정화 교수님으로 정말 앞으로 다가올 얼마 남지 않은 개농 방식 또 암 예측, 극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오늘 예측법을 좀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